이면은 Q이다 꼴의 명제에 대해서 그 명제를 갖다가 역과 대우라는 용어를 배우면서 역과 대우라는 게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역은 뭐냐? 아니 뭐 국어적으로 보셔도 역은 뭔가 이제 반대 아닙니까? 거꾸로. 그래서 실제로 역이라는 거는 P이면 Q이다에서 Q이면 P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역은 어떻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쓰면 또 뒤에는 가정과 결론을 서로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입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이에요. 그럼 대우라는 거는 뭐냐? 대우라는 거는 보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역에다가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럼 대우라는 건 어떻게 만든다? 가정과 결론을 갖다가 바꾸는데 거기다가 이제 모두 해야 돼요. 여기다가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그 다음에 부정도 하면 되는 거죠.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 부정한다. 얘네들을 두 개 다 해주는 게 대우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부정을 하고 바꾸든 바꾸고 부정을 하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우나 역을 갖다가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대우나 역을 만들 줄 아셔야 되겠고. 됐죠? 자, 중요한 거는 왜 배우냐는 건데, 대우를 배우는 목적인데, 여기 2번에 보시면 제목이 대우와 그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있는 명제를 선생님이 주로 그냥 원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원명제, 원래 명제. 그리고 얘를 대우 처리한 명제를 갖다가 대우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원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습니다. 참거짓이 같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니까 우선 결론부터 확실히 알아둡시다.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같으니까 니네가 앞으로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실 때 찾기가 애매하시면 다 대우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좋다. 오케이? 자, 왜 되는지는 간단히 보시면요. 자, P이면은 Q이다가 참이라고 쳐봐요.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조건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그럼 이때 얘 부정은 뭐야? 대우는 뭐야? 부정하고 바꾸는 거니까 not Q이면 not P 이게 되는데, 얘가 과연 참이냐 거짓이냐 이 얘긴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여집합을 주면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얘가 1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참 조건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매번 안 하고,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같다. 저 사실만 알아두시는 게 아니고 저거를 이제 알므로써 여러분이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 참거짓을 따지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우면은 대우로 돌려서 보라고요. 대우로 돌려서. 됐죠? 자, 3단원법은 별거 없습니다. 3단원법은 집합에서도 했던 건데,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얘로 포함되죠?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일로 포함되죠? 그럼 P가 R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끝. 오히려 이제 3단론법 문제는 이따가 뒤에서 풀어드릴 때 보여드리겠지만, 3단론법은 이런 내용인데 문제 풀이 하실 때는 그래서 자, 문제 풀이 할 때는 이어붙이기만 잘 하시면 돼요. 이어붙이기. 명제를 갖다가 이어붙이기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푸시면 좋겠다. 푸실 때.
자, 예제 8번 보겠습니다. 필수.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하래요. 자, 실수 조건입니다. 자, 명제에서 참거짓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이 조건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 조건 때문에 내신에서는 낚시성으로 여러분을 낚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명제의 참거짓에 한해서는 적어도 단에 쓰여져 있는 조건을 꼭 체크하고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시고 1번은 역은 뭐예요? 역은 가정이 여기서 여기까지고 결론이 요거니까 바꿔주시게 되면은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겠죠? 이거 역이고 그럼 대우는 뭐가 돼요? 이제 부정만 하시면 되죠. 부정만. 부정하면 뭐야? x 더하기 y가 2보다 작다 이고 부정하면 x가 1보다 작다 이거 주의하셔야죠. 또는 y는 1보다 작다 이게 되겠죠. 참거짓 때래요. 자, 위에 거 참이냐?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죠. 발레가 있어요. 뭐 있겠어요? 3령만 잡아도 되잖아요. 3령 그죠? 아, 거짓이에요. 자, 밑에 거는 대우 더한 게 2보다 작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냐 이건데 자, 근데 봐봐요. 이거 참거짓이 편하냐 빨간 게 편하냐 얘 봐요. 원래 게 편하냐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한 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이게 편하죠. 둘이 더하면 그냥 참이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참이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예? 참거짓 판단하라 그러면은 그냥 걔를 보고 판단이 되면 걔로 하시고 그게 안 되면은 대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하시라고. 됐죠? 2번도 2번 역은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 이면 xy는 2가 아니다거든. 이게 역. 그럼 대우는 부정하면 되니까 x는 1 2고 y는 2 2면 xy는 2예요. 자, 역. 우선 역 위에 있는 거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면 둘이 곱한 건 2가 아니다 이건데 거짓. 발레 뭐 있어요? 2분의 1. 분수 많이 있죠? 2분의 1하고 1이요? 그게 발레가 되냐? 2분의 1이랑 4. 2분의 1이랑 4 같은 애 잡아주시게 되면은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인데 니네가 봐. 얘가 지금 여기잖아. 이거의 참거짓을 따지는데 이거 보는 게 편하냐 아니면은 얘 대우 써봐. 요거의 대우를 써보면은 자리 바꾸고 부정하고 자리 바꾸고 부정이거든. 이게 편하냐 이게 편하냐인데 핑크가 더 편해요. 야, 곱한 게 2라 그래서 둘 다 1, 2가 돼야 되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써먹으시면 좋겠다. 네, 마찬가지로 얘는 1이고 2면은 곱하기 뭐야? 참. 당연히 참이죠. 그죠? 3번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집합 B가 A면 저거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자, 우리가 이거 조건이 뭐예요? A 합 집합 B가 B다. 뭐예요? A가 B에 포함된다야. 맞아요? 자, 그럼 결국에 가정하고 결론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맞아요? 그럼 이거이면 이제 역을 했거든. 역. 그럼 역은 뭐야 지금? 앞에 말은 그대로 쓰고 A가 B에 포함된다 이면 A 합 B는 B인데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얘는? 참이죠. 같은 말이니까. 얘랑 같은 말이니까 참이고요. 대우를 쓰래요. 그럼 대우는 앞에 건 그대로 쓰고 자리 바꾸고 부정이니까 A가 B에 포함이 안 된다 이면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 인데 야씨 이거 참거짓 보기가 좋으냐? 안 좋죠. 얘 보면 되죠. 근데 얘가 얘랑 같은 말이잖아.
그럼 뭐예요? 얘도 당연히 참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좀 귀찮은 내용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더 쉽죠. 자, 9번에 실수 xy에 대해서 명제가 있는데 x 더하기 y가 3이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가 참이래요. a의 조건 구하래요. 얘가 참이니까 이놈의 대우 명제도 참일 거 아니야. 그럼 대우를 쓰면 뭐가 돼?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2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2면 x 플러스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근데 가정에서 얘네인데 그럼 가정에서 x랑 y 더하면 뭐야? a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가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은 얘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x 더하기 y에 볼 게 아니고 이 자식이 a 더하기 1보다 작은 게 작거나 같은 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포함돼야 된다고. 3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아 a 더하기 1은 3보다 작다. 뭐 는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됐죠? 이제 대우 명제를 이렇게 써먹어라 이런 얘기고. 자 3단 논법 문제. 아까 3단 논법 문제는 뭐만 하면 된다? 이어붙이기라 그랬는데 그게 뭔 소리냐? 주어진 명제들을 갖다가 한 줄로 붙일 수 있으면 붙이세요. 그때 대우를 적절하게 쓰시고요. 자 P이면은 Q에다가 있어요. 참이라고 줬고요. 자 여기 나달, 나Q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대우를 하면은 Q이면은 R이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붙인다고. 그럼 이어붙였으면 이어붙인 방향으로는 다 참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1번에 기억에 P이면은 R이라는 있냐? 여기 있죠? P이면 R이다. 참이고. 자, 나달, 나P 있냐? 나달, 나P. 여기 낫이 없잖아. 얘를 대우로 바꿔주면 뭐야? P이면 R이잖아. 기억이야. 얘 마찬가지죠. 대우로 바꿔주면 R이면 P잖아. 있어요? 없어요. 얘 P이면은 Q. 있죠? 얘는 어차피 부정, 낫이 있는 애랑 없는 애는 여기서 알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어 붙여놓고 판단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 이 정도. 야 저기 뭐야 436 푸세요. 436 푸시면 되죠. 어떻게 대우를 하시면은 x-1이 0이면 제가 0이다잖아.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죠? 이 똑같은 문제가 여기 그대로 나와. 여기 가서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 어저께 P면 Q이다 배울 때 PQ의 이름이 뭐였냐 그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PQ의 이름이 뭐였어요? 근데 가정 결론은 P면 Q이다가 만들어졌을 때가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었고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PQ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은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조건은 명제가 아닌데 조건과 조건을 붙이니까 명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잖아. 그러면 참일 때에 한해서 저 앞에 있는 조건하고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배웁니다. 참일 때에만 쓰는. 그래서 참일 때에 한해서 앞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름이야, 이름 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쉽게 생각하면은 참인 명제에서 화살을 쏘는 애가 뭐? 쏘는 애가 충, 만든 애가 뭐? 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름이야. 오케이? 이름이 그리고 기호로는 이제 앞으로 참거짓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게 매번 한글로 참이라고 줄 수도 있는데 좀 번거롭잖아.
그래서 수학적 기호로 그냥 짝대기 그어놓은 거는 P이면 Q이다라고 읽는 거고, 여기가 짝대기가 두 개가 있으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호는 여기서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 하지만 얘는 이 기호는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우리 이로부터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잡을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은 수업할 때 저기가 참이라는 거 두 줄 긋는 게, 두 줄 그어봐. 두 줄 긋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우리, 그죠? 두 줄 긋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거야. 그럼 참이야. 알겠지? 여기다 짝대기 그면은 거짓이고. 알겠죠? 이거는 뭐 선생님들 중에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뭔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명제의 화살표가 빠꾸야, 빠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빠꾸. 그래. 방금 배웠잖아. 이 크지야. 역도 만약에 얘도 참이야. 근데 얘도 참이야. 그럼 아까 전에 위에 화살표에서 얘가 충이잖아. 얘가 필이었고. 그런데 밑에 화살표는 얘가 충이잖아. 얘가 필이고. 양방향으로 다 참이 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필요도 되고 필요가 충분도 되는데, 그럴 때는 얘네를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니네 방금 때 선행 다 했잖아. 까먹었을 순 있어도 다시 들으면 기억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에휴,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 중요한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왜 중요하냐? 화살표가 1에 1에 되니까 필요 충분은 요런 기호를 쓰거든? 응? 가끔 초등학생들은 반대말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말 아니고 요런 기호를 쓰거든? 여러분은 이런 기호가 나오면은 진리집합이 둘이 어떻다? 쌤.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죠. 필충. 필충이라고 줄하죠. 떠들지 마. 됐어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화살을 쏘는 애. 필요 조건이 만든 애. 그거만 기억하세요. 이름인데 어쩔 거요. 한 얘기고요. 됐고요. 자, 11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네요? 응? 자, 아까 얘기했죠? 명제 참거진 얘기 나오게 되면 조건 체크하시라고. 대부분의 시중 문제지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안 쳐. 그러니까 내신이 장난을 치는 거죠. 알겠습니까? 조건 체크 항상 하시고 습관적으로. 그러신이를 왜 체크를 안 하지? 빨간펜이 아까워서 그런가? 어떻게? 그래. 내가 해줄게. 기다려. 됐죠? 조건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화살표 그려서 하라 그래. 화살표. 자, 무슨 말이냐면은 화살표 찍어봐. 자, 0보다 작아. 이거래. 참이냐 거짓이냐인데, 자, 화살표 놀이를 해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둥글뱅이 X를 하시면 돼.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적어도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애들은 먼저 조건을 따놔야 돼요. 얘는 정리하면 뭐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라는 거거든? 그럼 x의 조건이 뭐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x의 조건이 뭐야? 절대값 벗겼는데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뭐예요? 자신있게? 없어요. 없다고요? 뭐 똥싸는 소리 하시죠. 자, 뭐예요? 라고 해서 틀리는 거죠. 음수가 아니고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0도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먼저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화살표 놀이를 하시라고. 그러면 이런 걸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수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지식이 없으니까 아까 그런 소리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2번도 보세요. 화살표 놀이 하기 전에 먼저 제곱제곱의 합이 0이야. 그럼 뭐야? x는 0, y는 0이라고 먼저 알아내 놓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얘는 뭔데? 절대값 x 더하기 y는 0이야. 얘도 뭐야? x는 0,
y는 0이야.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지식이 없는 애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지식이 없으면. 어? 너 지식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익혀야죠. 됐어요? 밑에 거는 뭐 할 게 없고. 그럼 이제 화살표 놀이 합니다. 자, 위에 거에서 1번. 자, 0보다 작으면은 0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 틀려? 틀려요. 발레 대 맞아요. 발레 대보라고. 씨. 맞아요. 맞죠? 반대 화살표는 틀려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보다 작대. 발레가 있죠? 뭐가? 0. 딱 하나 있죠, 0. 자, 그럼 이렇게 했지? 그럼 답이 뭐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잖아. 맞아요? 자, 무슨 조건인지는 참인명제를 봐야 돼. 참인명제. 그럼 참인거에서 P가 쐈어, 맞았어? 쐈어. 그러니까 뭔 조건이야? 충분. 충. 오케이?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하시면, 자, 2번은 땡큐죠. 우리가 이미 조건을 정리해 놓으니까 뭐가 보이냐, 둘이 필요 똑같잖아. 그냥 바로 보자마자 뭐야? 그냥 얘는 필충이지. 화살표 놀이 할 필요 없이. 3번 같은 건 논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중등 지식. 자, 화살표. 이등변은 정삼각형이냐? 아니죠. 정삼각형은 이등변이냐? 응. 이런 게 없으면 마찬가지로 수학적 지식이 없는 거니까 익히시고. 그럼 뭐예요? P는 Q이기 위해서 뭐야? 맞았죠? 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어려워. 헷갈리진 않고. 대신 이런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지식이 없는 애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필요 충분은 니네가 따지시고 나는 이것만 할게요. 자, 얘는 정리하면 뭐예요? 마일보다 그러면 작아요. 얘는 정리하면 뭐예요? 같다. x는 풀마 y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죠. 풀마 y. 예? 얘는 x는 풀마. 풀마 y죠. 예? 얘는 뭐예요? x는 y 또는 y는 z. 아, 이게 됐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조건을 갖다가 그 조건의 진리 집합까지는 아니어도 조건이 참이되는 게 뭔지는 찾아놓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문제고. 얘가 제일 좀 까다로워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얘네가 학교 내신에 이런 게 기억, 니은, 디귿,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자기가 많이 봐서 익숙한 게 아니면 우선 패스. 네, 우선 패스. 왜냐면 괜히 여기다가 시간 많이 들일 필요는 없고, 왜냐면 되게 열심히 잘해놓고도 한 끗 차이로 틀 수가 있다 보니까 요게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고, 필요 충분 관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워요. 이런 게. not P, not Q 필요 조건이래요. 누가 필요야? 여기서 이제 국어 능력이 나와야 돼요.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야. 그럼 둘 중에 누가 필요해? not P가 필요야. 자, 순서 어떻게나 봐. 화살표 그려 먼저. 그리고 not P가 필요니까 not P가 맞으면 되잖아. 일단 쓰면 되죠. 이렇게 쓰라고.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참인명제야. 그지? 그럼 딱 보니까 뭐 대우하고 싶지? 얘가 참인명제야.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뭐야? 이거 아니야. 아, 뭐야? Q 안에 P 들어있으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진짜 보기 있는 거 대답 못하겠어요. 뭐가 맞아요? 3번. 이거 많이 하는 사람들 금방 합니다. 됐죠? 화살표로 바꾸시면 돼. 화살표로 바꿀 때 약간 주체 파악을 잘 하셔야 돼. 그 주체 파악을. 응? 이런 거. P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다. 누가 필요야? P야. 그러면은 화살표 그리고 였다가 P 였다가 나달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쓰는 순서까지 다 알려줬어. 어? 기도하니? 내가 뭐 목사님이니? 씨, 기도를 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안 다녀. 그치? 못 다녀. 저요? 응. 아무것도 안 믿지? 그럴 것 같아. 아니에요. 뭔가 믿는 애는 아닌 것 같아. 자, 다음 13번에 이런 것도 별로 안 어려워. 그리고 여기서 2번 봐봐. 2번부터 봐봐. 제가 제이기 위한 필요야.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야. 얘가 화살을 맞아? 쏴? 맞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게 참이잖아. 아까 니네한테 풀라고 한 문제랑 똑같은 거지. 대우하면은 뭐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부정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까 그 문제 아니요. 그냥 마삼 대입하면 답이지 뭐. 1번 보세요. 네, 추분 조건이에요. 뭐예요? 아, P 이런 거 바로 쓰면 되겠죠. 이거죠? 이거죠? 네. 그럼 뭐예요? 얘는 이미 정리할 게 없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A? A. 그러면 포함돼야 된다며. 아, 이건 수직선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에서 5고요. 그러면 마이하고 A가 싸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A하고 A 해주시면은 뭐 정말 뭐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정도도 너무 쉬울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이게 여기가 조금 얘 잘 봐. 풀 건 아니고 잘 봐봐. P 조건 있지, Q 조건 있지, R 조건 있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최소거든. 이게 쉬운 버전이고 실제 모의고사에 저런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 요런 게 이제 좀 더 아유 똑같아 근데 진짜 뭐 바뀌었냐? 여기 절대값 하나 줬어. 아유, 응? 유치하기 그지없죠. 됐고 앞에 없는 것 중에서 하나 해드리면은 요런 문제가 있는데 교과서에 우선은 이거 디테일한 건 니네가 푸시고요. 이 유형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명제에서 문장제 문제인데 문장제 문제. 이 문장을 갖다가 명제 조건으로 좀 바꿔서 푸는 걸 권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지도가 높으면 수입이 증가한다. 그럼 얘를 명제로 쓰면 인지도가 높다를 P라고 하자고. 수입이 증가한다를 Q라고 하자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가 있죠. 그럼 판매량이 증가한다를 R이라고 하자고. 인지도는 여기 아까 했지?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 없잖아.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를 S라고 하자고. 계속 잡아주라고 조건으로. 그리고 수입은 있지? 그럼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얘네를 갖다가 이제 화살표 수식으로 나타내요. 그럼 우선 얘는 나타내면 뭐예요? P이면은 Q이다죠. 네. 자, 가는 뭐예요? 나달.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나달이면은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나 P지? 그러면 나는 뭐야? 가격 S이면은 Q지. 근데 이 문제는 물론 아주 기본 문제는 아닌 게 뭘 물어본 거냐면은 얘가 참이 돼야 된대. 참인지는 모르고. 참이 되려면은 밑에 있는 이거 두 개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된대. 조건이. 명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 그걸 찾으려는 거거든. 그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 마무리는. 아무튼 우선 풀이법은 이렇게 좀 바꿔놓고 풀려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얘네 둘하고 보기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얹어가지고 얘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 가지고 3단 논법처럼 이어붙이기를 해요. 어떻게 되냐? 위에 거는 좀 대우를 하고 싶죠? P이면은 R이에요. 그냥? 네. 그럼 내가 가진 게 뭐야? P이면은 R이 있지. 이어붙일 수는 없고. 근데 S이면은 Q가 있잖아. 근데 뭘 만들래? P이면은 Q를 만들래잖아. 그럼 뭐가 있으면 되겠어? R이면 R이면 S가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이걸 보기에서 찾아. R이 뭔데? 판매량 증가. S가 뭐야? 가격 상승. 그러면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한다. 어딨어? 없네? 2번.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한다가 2번이야. 똥싸배기? 아.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어딨어? 5번에 있죠. 대우 아니야. 근데 여러 개 더 있대. 이거 말고 또 더. 얘가 있어도 되지만 다른 애가 있어도 될 거야. 뭐가 있어도 되냐 막말로. R이면 Q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막말로 P이면 S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래도 이어질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찾아보면 되죠 보기에서.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 앞으로 가서 확인 체크 좀 이렇게.